안녕하세요. 패트릭 어건의 패트릭입니다. 자, 오늘 데이 2를 인트로덕션 라이팅 데이 2를 하게 될 텐데 먼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지만 데이 1에 했던 내용을 아주 짧게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라이팅 통합형과 독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이팅에서 독립형을 먼저 하게 될 거고, 독립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영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논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인트로덕션 클래스는 여러분이 논리를 만드는데, 즉 내용을 괜찮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작이 매우 불안한 분들은 파운데이션 라이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그래서 독립형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냐? 정석으로 쓰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요령인 템플릿으로 쓰는 걸 배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더 해드리자면은 양에 집착하지 말아라.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영작이 많이 틀리면 라이팅 점수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가 있었고,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과 가장 관련이 큰 거죠. 완벽한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봅시다. 12번. 토픽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무엇이고 무엇이냐. 자, 보세요. 이 토플 라이팅 강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요, 즉 나는 저 사람 강의보다는 저 사람을 듣겠어 이러려면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점수가 빨리 많이 올라야겠죠. 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빨리 많이 오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픽을 어떻게 묶어주냐예요.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토픽이 300개가 있는데 300개에 대해서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종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런 종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그룹 짓느냐가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는 건데, 그룹 짓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논설문을 요구하는 토픽과 설명문을 요구하는 토픽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논설문은 무엇이고 설명문이 무엇이냐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셨을 거고 읽어도 봤을 거고 써도 봤을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논설문이라는 것은 주장이 있는 거죠. 즉 어떻게 하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있는 거고요. 설명문은 여러분이 이걸 읽고 행동이 변한다기보다는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글이죠. 즉 토플 리딩은 논설문이야 설명문이야? 당연히 설명문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죠.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토픽들이 논설문을 요구하는지 설명문을 요구하는지 구분을 해봐라. 자,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다음 주어진 문장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If a child wants to do well in school, 만약에 한 아이가 학교에서 잘하기를 원한다면 parents should 해야 합니다. Limit the hours of watching television, TV programs or movies. 이랬어요. 아이들의 TV와 영화 보는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라는 거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이 이걸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여러분이 쓰는 글은 논설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정말 이 글을 잘 쓰면서 어떤 사람이 읽고 TV 보는 시간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행동이 변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토픽은 어떠세요? 똑같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For the rich. 부자들에게 뭐 하는 것이 to become friends with the poor. Becoming friends with the poor. 이게 주어인 거죠.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렵다. 부자들에게.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설득 있게 써도 가난한 사람이랑 친구가 돼야겠군. 또는 부자랑 친구가 돼야겠군. 이런 교훈이 얻어질 수는 없죠. 어렵구나.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겠죠.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논설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저는 논설문부터 가르치려고 할까요? 생각해봐.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더 많이 나오니까요. 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설문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어로 논설문 쓰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시다. 논설문을 쓴다는 것은 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논설문을 제가 이제 무엇인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논설문을 쓴다는 건 광고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왜냐? 자,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이 무엇을 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쓴다면은 이 글을 다 읽고 읽은 사람이 설득이 돼서 그 행동을 하면 제일 잘 쓴 글인 거죠. 그래서 광고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광고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당연히 나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렴이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고 그 제품을 사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광고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길어질 수 있는 설명이지만 요 정도까지 하고요. 논설문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 다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거를 글로 써드린 거고 다음. 잘 쓴 글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보세요. 첫 번째, 문법. 그러니까 잘 쓴 글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1단계는 문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춤법, 주술관계 이런 문법이 맞는 게 1단계예요. 그럼 문법만 맞으면 잘 쓴 글이에요? 문법만 맞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유시민처럼 글 쓴다 그러는 거예요? 유시민 선생님처럼? 죄송합니다. 자, 아니죠. 2번은 이해죠. 문법이 맞아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의 글이 grammatically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읽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나요? 이럴 수 있죠. 2단계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 3단계는 설득이에요. 이해가 되지만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나요? 논설문에서?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 세일즈맨이 그 제품이 왜 좋은지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개를 계속 끄덕여요. 그런 게 참 좋군요. 그런 거 참 좋네요. 그런데 안 살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이 재밌는 건데 무엇이냐? 감동이에요. 눈물 뚝. 자, 순서는 요렇게 이걸 반대로 만들었을 때 내 실수를 했는데 하여튼 얘가 돼야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돼야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돼야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시중에 많은 모델 에세이들을 보게 돼요. 서점에 가도 토플 라이팅 책 보면 모델 에세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모델 에세이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델 에세이들 30분 내로 쓴 글인가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30분 내로 쓴 거 맞아요? 랜덤한 토픽을 딱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30분 내로 쓴 글 맞냐고. 정말 아름답게 써져 있거든요. 무슨 1997년 MIT 공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 있는 17세 청소년들의 43.29%가 막 이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정말 소름 돋게 좋은 통계를 보여주고 아름다운 속담을 쓰며 굉장히 고급 어휘를 쓰고 있거든요. 그 30분 내로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분명히 그 에세이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썼겠죠. 그럼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요. 학생들은. 아, 저렇게 써야지 내가 토플 라이팅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하지만 그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 확실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토픽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30분 동안 에세이 써서 어떻게 눈물이 또 와우 이런 소름 돋게 잘 쓰네. 될 수가 없는 거다. 당연히 많이 연습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법이 틀리면 10점보다 안 나온다고 했죠. 그죠? 이해가 되면은 10점에서 11이 나온다. 15점 만점에 독립형. 설득이 되면은 12점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인트로덕션 라이팅의 목표는 설득이 아닌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채점자가 여러분의 글을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만 해도 꽤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 쓴 글을 읽고 미국 채점관이 I understand 만 돼도 꽤 괜찮다 이거죠. 당연히 이게 되기 위해선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지금 목표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그럼 토픽이 주어졌어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It is important to have a meal with family.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것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 당연히 agree, disagree 선택이 아니에요. 잘 들어 여러분, 이런 거 배우려고 강의에 돈 낸 거예요. 토픽 이해하기예요. 봐봐. 토픽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는 있죠. 즉 한국말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 가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넣어야 하나요? 고모는요? 이해돼? 아, 그거 당연히 엄마 아빠죠. 아, 그건 네 생각이고. 누군가 나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온 친척이 다 모여서 밥은 가끔 먹어야지 이렇게 이해하면 그럼 틀린 거야, 그거는? 이해돼? 그럼 여기서 식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아침밥을 먹으라는 건가요? 저녁인가요? 또는 매일 먹으라는 건가요? 가끔은 모이라는 건가요? 집에서 먹으라는 건가요? 외식을 하라는 건가요? 미국인가요? 한국인가요? 다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무섭게도 당연히 이 토픽은 이렇게 보는 게 정석임. 이런데 어떤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그렇게 얘기해서 근거를 대보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석이란 근거를 대라고. 즉 어떤 선생님이 당연히 이거는 4인 가족으로 봐서 엄마 아빠 형제와 밥을 먹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고 가끔은 모여서 저녁을 집밥을 먹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거가 뭐니? 그럼 나는 가끔 친척들이랑 추석 때 땡스기빙 때 모여서 밥 먹는 게 중요하다고 쓰면 나는 그럼 틀린 거니? 나는 망한 거야? 오프 더 토픽이야? 이 토픽에 쓴 사람의 속마음을 못 읽어서? 이거 이해돼?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 얘기인지? 자,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거냐를 알아내려면은
왜 그렇게 물어봤냐를 알아야죠. 왜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애매하게 물어볼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토픽들을 제가 이 수업에서 통해 다룰 거예요. 근데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애매하게 물어봤을까? 즉 이해가 다를 수 있게 물어봤을까요? 의도적인 거거든요. 왜일까? 봐봐. ETS는 의도를 가지고 토픽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토픽을 구체적으로 쓰면 개인의 기초 지식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즉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It is important for high school students to have a meal with their parents in United States. 이랬다고 보죠. 고등학생들에게 부모와 밥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 그러면 조금 토픽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되는 건 줄어들어서 좀 시원하게 이해됐군이라는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망한 거잖아요. 이해돼? 또는 고등학생이 아닌 사람은 망한 거잖아요. 이해되니? 즉 의도적으로 알아서 이해하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너 편할 대로 이해해. 난 너의 영어를 보고 싶어. 나의 토픽에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걸 지금 던진 게 아니고 알아서 이해해. 난 너의 그냥 영어만 보고 싶어 이거예요. 네가 이걸 고등학생이 부모랑 밥 먹는 걸로 이해해서 쓰건 부부가 만나서 밥 먹는 걸로 이해해서 쓰건 가끔은 뭐 땡스기빙 때 만나서 밥 먹는 걸로 쓰건 고모를 넣건 말건 미국어로 하건 중국어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중요한 건 이거는 너 니네 가족이랑 밥 먹을래는 아니죠. 그건 스피킹 스타일인 거고 알아서 이해하라는 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저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토픽을 특이하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할 때쯤이면 생각나는 한 학생이 있는데 너무나도 이 학생의 순수한 미소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뭐였냐면은 토픽은 데일리 홈워크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즉 매일매일 숙제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토픽이었어요. 네 학생이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써져 서론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몇몇 학생들은 손이 없으니까. 진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씩 웃어요. 나는 너의 강의를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냐고요. 그렇게라도 문법이 많이 안 틀리고 이해가 되면 점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토픽을 너무 특이하게 이해한 거잖아요. 그건 거의 반항 수준이라고. 즉 그렇게 돼버리면 설득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 가능성이 완전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저의 지금 얘기는 토픽을 특이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봐서 대충 이렇게 이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쓰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 네가 쓰기 쉽게 이해해야지. 그거는 강의를 계속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토픽을 보자마자 해야 할 일 첫 번째 토픽 이해하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여러분이 정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토픽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읽고 가족과 식사하는 거 중요하다. 뭐 좀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냥 학생들이 부모랑 밥 먹고 이렇게 되겠다.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가끔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알아서 이해해서 뭐 집밥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과의 식사를 엄마가 해준 음식으로 생각해서 왜 집에서 밥을 먹으면 좋은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그지?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유를 만들어야 돼. 재밌는 게 agree, disagree 선택하고 왜지? 중요하다. 왜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 왜 안 중요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유를 만들라는 건데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써져 있는 거 보세요. 이유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agree, disagree 선택해야 된다.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agree, disagree 선택하라는 게 뭐냐면 agree, disagree 선택하고 왜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유로 쓰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agree, disagree 선택이 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답도 없는 질문이야. 중요하냐 안 중요하지 사람만 그거 뭐 대답하면 망한 거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지.
즉 여러분은 진심으로 나가서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쓰기 쉬울까 이 에세이를 이 기준으로 agree, disagree 선택이 되는 게 현명한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저랑 배우게 될 텐데 어떻게 에세이 내용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냐. 쉽게 쓸 수 있는 이유 찾기 어떻게 하냐. 여러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맨날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내용 구성을 빠르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약 으로 시작하는 방법이다. 도대체 무엇이냐면 이게 봐봐. 쉬워요 생각보다. 만약 하고 타픽의 상황을 넣는 거예요. 즉 타픽이 뭐야? 가족과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만약 가족과 식사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겠어? 어떤 특징 또는 결과가 나오겠죠. 가족과 식사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가족과 식사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유로 쓸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시동을 거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 여러 개 있어. 가만히 여러 개 있어요. 이게 하나가 다가 아니고. 근데 이것도 괜찮아. 자, 해봅시다 여러분. 가족과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족과 식사를 하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족과 식사를 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 할 수 있나요? 가족과 식사를 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족과 식사를 하면 불균형한 그러니까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하게 된다 할 수 있나요? 가족이랑 밥 먹으면 골고루 먹을 수가 없게 된다.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가족이랑 먹어서 더 균형 잡히게 더 골고루 먹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랑 먹었기 때문에 더 편식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 진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 더 사실이냐가 아니고요. 어떤 게 더 쓰기 쉬울까예요. 가족과 식사를 하면 균형 잡히게 먹을 수 있어요가 쓰기 쉬울까? 아니다. 가족과 밥을 먹으면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 즉 균형이 안 맞는 식단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가 쓰기 쉬울까? 이것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다음도 볼까요? 가족과 식사를 하고 화목해진다 할 수 있어? 싸움 난다 할 수 있어요? 싸움 나 안 나? 모든 사람이 밥 먹으면서 나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꼭 극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싸움이 난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멈춰!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어떤 애가 더 쓰기 쉬울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애가 더 쓰기 쉽냐? 금방 배우게 될 거예요. 잠시만. 일단 요렇게 이유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지금 이유들이죠. 이게.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당연히 이거는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거는. 중요하다. 왜냐면 이렇게 돼. 그렇지?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재밌습니다. 타픽을 보자마자 해야 할 이 세 개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배운 건데 타픽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기. 그렇죠? 아, 이건 이렇게 이해했으면 되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내용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울 테지만 만약 해서 이유를 빼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걸 배웠고요. 마지막. 그래서 어떤 게 더 쓰기 쉬운지를 가지고 agree, disagree 선택하기인 거예요. 이게 타픽을 보고 해야 할 일 1, 2, 3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연습을 해봐야겠죠.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All teachers should be educated every 5 years. 모든 선생님들은 5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랬어요. 1번 타픽 이해하기. 사람마다 여기서 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많죠. 선생을 뭘로 볼 거냐? 고등학교로 보건, 중학교로 보건, 초중고로 보건, 대학교 봐도 돼 안 돼? 되지. They teach. They're teachers. 이해됐어요?
should be educated. 교육 받아야 된다. 예, 세미나를 참석하게 해야 된다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해할 수도 있고요. every 5 years 5년마다. 이거를 그냥 regularly 정기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요. 5년이라는 거에 의미를 많이 봐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기회에서 쓰는 게 쉬운지는 계속 제안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지금 토픽 이해하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이게 이제 오늘 배웠던 아주 핵심인데 이유 만들기죠. 어떻게 만들려고 했어? 만약 선생님들이 5년마다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좀 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학생들이 성적이 오른다고 할 수 있나요?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열정이 되살아날 거다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매우 피곤해질 거다도 할 수 있나요? 정부의 세금이 낭비된다 할 수 있나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나요? 끝없이 할 수 있어요. 다 하면 돼.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거는 어떤 애가 더 쓰기 쉬울까죠.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 그거는. 그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구성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agree, disagree다. 즉 agree, disagree는 쓰기 쉬운 쪽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다음. 어떤 이유가 내용을 구성하기 쉬운 이유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이거를 데이 3에서 강의를 해드리죠. 하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